조금씩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랑 아예 손 놓은 사람이랑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비용도 저렴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특별히 많이 만든다고 해롭지도 않고. 강남 라렌 의원 한상혁 원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 아름닥터 TV 또 맞습니다. 하고 계시고, 네, 그 피부과라고 네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피부 미용 진료하고 있어요. 피부 미용. 아 근데 피부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이제 수출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정말. 엄청 커졌죠. 네,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도 되게 많아졌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웨어버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래서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고.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혹시 원장님도 좀 받으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좀 덜 받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미용계에 뛰어든 지가 34살 때 뛰어들었는데 네네네. 그때부터 한 38세? 그때까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네.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네. 당시에는 또 이제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시술 거의 이제 뭐 특별히 그때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랑 술 마시거나 네. 아니면 술 마시지 않는 날은 시술하거나 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거의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또 이제 남성분이어서 네. 여성분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관리하는 게. 그쵸. 좀 다르죠. 예. 어떤 거 좀 많이 하세요? 그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옛날에는 이제 저도 지금도 약간 뭐 아주 동안은 아니지만 진짜 노안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노안이? 네, 노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올해 한국 나이로 49인데 옛날에는 진짜 노안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걸 좀 극복하고 싶은 컴플렉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49으로 안 보이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관리.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받다가 첫째 애가 태어난 제가 한 37, 네. 8에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관심이 좀 떨어져서 요즘에는 좀 띄엄띄엄 시술을 받는데 그때 받았던 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생각해보면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헤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좀 떨어졌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속담 중에 중이 네.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이야기 있고, 네. 헤어 하시는 분들은 자기 머리 깎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기가 좀 어렵고 무서워요. 또 쏘다가 눈 같은 데 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제 지인분은 토닝이라고 아주 가벼운 시술을 하다가 네. 그 레이저가 환자분한테 눈에 씌워놓은 어떤 커버를 맞고 자기 눈에 들어와서 부분 실명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좀 무서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저희 아내가 많이 해주고 저도 아내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좀 합니다. 같이 공동 원장 이렇게 네네네네. 하시고 계시는. 이게 되게 위험하고도 그런 거네요. 맞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직접 자가 시술하시는 원장님들 영상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용기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뭔가 주사로 하는 것들은 손기술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집속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손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과 어떤 매번 하던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안전하긴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까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작용을 만드는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어떤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래서 원장님들마다 성격은 좀 틀린데 아무래도 보통 대부분의 의사들은 예.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조금씩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더 방향으로. 할까 조금씩 연구를 해보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꼼꼼한 선생님들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네. 막 공장식으로 이제 누워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다 해주고 가고 막. 근데 공장형 병원 중에도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대화해보면은 잘 아시는 것도 많은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병원들은 이제 페이닥터의 턴오버가 되게 빠른 병원들이 있어요. 자꾸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맞아요. 그래서 경력이 짧으신데 오래 계시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그런 병원도 있기는 있어서 좀 뭐 공장형이라도 좀 오래 하신 분 찾아가거나. 한 병원에서 오래 하신 분한테. 맞아요. 그러면 나를 관리해 주시던 선생님한테 꾸준히 받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은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컴플레인을 해도 이분한테는 뭐가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자주 바꾸지는 않는 게 좋아요.
보통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피부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모르겠네. 다녔던 데를 꾸준히 다니는 것도 있고 또 네. 어디에서 할인하고 이벤트 하면 그쪽으로 훅 갔다 막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을 경험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은 좀 나한테 남들은 공장형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다녀봐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꾸준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실장님이랑 상의하세요. 뭐 이런 거는 그런 병원에서 오래 다니기가 저는 겁날 것 같아요.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네. 비슷한 시술 아니면 이제 똑같은 장비인데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는 이벤트 가격인지 아니면 이게 지역에 따라 특히 뭐 강남이라서 비싼 건지 네. 그 가격의 비밀이랄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책정하기 마음이에요? 예, 책정하기 나름이에요. 보험 진료는 나라에서 정해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용 시술은 그냥 정말 책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장비, 네. 특히 이제 뭐 브랜드들이 좀 있으니까 장비별로도 네. 그러면 그거는 차이는 없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없죠. 누가 해주느냐 이 차이예요? 네, 그 차이입니다. 물론 뭐 300샷이냐 600샷이냐 그거에 따라서는 가격은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똑같은 300샷이라면 근데 사람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꺼풀을 해도 네네네.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잘하는 분이랑 못하는 분이랑. 그렇죠, 그는. 근데 뭐 어떤 시술은 자기의 건강 신념이 기계가 같으면 결과 같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예. 왜냐면 저도 15년 전에 하는 거랑 지금이랑 다르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막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 겪어보시면 네, 겪어보고 난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족 못 하시고 더 나은 게 없을까 찾아가시다 보면 또 나는 뭐 오래 하신 분 또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 찾고 싶다 하면 그렇게 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냥 마냥 싼 데 가자니 조금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너무 비싸서 또 사실은 또 이게 한 번으로 맞아요.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부담이 꾸준히 해야 되기도 되니까.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다니는 피부과하고도 뭔가 좀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신뢰가 또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무조건 뭐 저렴한 거 나빠라기보다는 저희 병원은 저렴한 병원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병원 죄송한데 예. 네, 죄송하게도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랑 아예 손 놓은 사람이랑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저는 아예 손을 놔가지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피부과 가서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봬도 그렇고 노화 흔적이 별로 없으세요. 저요? 아니 이거 지금 막 조명하고 카메라하고 막 이래하고 그렇지. 뭐 네, 좀 보이시나요? 뭐 해야 될 것 같나요? 몇 군데 하시면 좋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제가 네, 네. 저는 와이스트릿 그동안 보면서 나이를 찾아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혹시 하고 나이를 찾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동안이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이대별로 이렇게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추천 시술이 아무래도 정해지게 되는데 저희 여기 채널이 예.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청자 주로 좀 이렇게 남성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네.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나이대 분포가. 되게 채널 성장성이 큰 그런가요? 채널이군요. 뭘 꺼내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있을까요? 20대 중반부터는 미간 지금 보니까 나 지금 뜨끔해서 미간 대표님, 그러자마자. 네. 제가 지금도. 약간 집중할 때 여기를 이렇게 네.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찌푸리는 습관이 있으신 거에 비해서 신기하게 주름이 자리 잡히지가 않았네요. 그래요? 네, 피부 탄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이게 또 이렇게 깊은 분들은 푹 패이죠. 네, 한번 생기면 없애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안 생기는 게 정말 좋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보톡스, 귀가 얇아가지고. 네, 미간 보톡스 하시면 좋고, 미간 네, 보톡스. 그러니까 20, 30대 어린 분들도 미간 보톡스는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각턱 근육 크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좀 갸름해지면 좀 낫거든요. 이상하게 서양 분들은 이 사각턱이 크면 되게 어울리고 멋있고 강하고 남자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각턱이 커서 엄청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사각턱 보톡스 정도는 어려서부터 해주면 좋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 다 모두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활짝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웃으면 좀 화사하신 분들 옛날에 김민정 배우님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위키미키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최유정님도 그렇고 구구단의 김세정님 예, 이런 예. 분들 보면 웃을 때 엄청 활짝 웃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기 좋은데. 보기 너무 좋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빨리 팔자주름이 생겨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약간 반대급부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자주름 필러를 조금씩은,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관리해주면 그 실주름 같은 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이가 한번 접히면 네, 한 번 접히면 우리 선거 투표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상기억 종이. 네네네. 한 번 접히면 잘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접었다 펴면 그래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우리의 되게 피부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살짝 접혔다 이럴 때가 그렇게 활짝 웃는 분들은 20대 후반부터는 살짝 접힌 정도고 30대 중반이 되면 너무 세져서 진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하고 잘 안 되고 펴기도 힘들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주름이 생기기 전에는 좀 예방하는 게 훨씬 환자분들한테도 좋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병원에 왔는데 좀 잘 펴지면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안 펴지면 돌팔이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다림질도 아니고. 저도 칭찬받고 싶고 네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늦어지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러나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보톡스는 오래 맞아도 사실 내성 발생 말고는 큰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톡스도 또 내성이 아예 없는 건 조금 더 비싸다고 하고. 맞아요. 제오민이라는 제품은 그 독일 거. 네 맞아요. 국산도 나오지 않았나요? 국산도 일부가 제거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두 회사의 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좋다 하겠죠. 네. 국산 제품도 코어톡스라고 있는데 우리도 못지않다. 제오민 못지않다 하시고 제오민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낫다라고 하시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코어톡스가 메디톡스 거. 예, 네. 그렇죠. 하여튼간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을 때부터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내성 없는 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내성이 정말 자주 오진 않아요. 되게 드물게 오거든요. 한 얼마나 맞아야지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슬픈 게 그게 약간 랜덤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10년 동안 많이 맞았는데도 안 생기는 분이 있고, 나는 서너 번밖에 안 맞았는데 내성이 왔어요가 있어요.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너무 복불복이라서 아무래도 요즘은 제오민을 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산 보톡스가 또는 국산이 아니라 뭐 이제 미국의 엘러간도 있고 영국의 디스포트도 있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성이 자주 오냐? 자주 오진 않아요. 저도 정말 많이 보톡스를 하지만 1년에 그 내성 오는 환자분이 내성으로 보는 환자분이 한 1년에 한 분 있을까? 두 분 있을까? 약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네. 보톡스를 맞았는데 네. 이게 약간 뭔가 경직이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없이 그냥 바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애초에 효과가 없어요. 그 내 보톡스에 항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여기 그냥 보톡스 분명히 맞았는데 그러면 항체가 와르르 가서 아무 작용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약효를 없애버리는. 네, 맞아요. 우리 우리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듯이 독감 백신 맞듯이 백신 맞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성이 없는 걸로 미리미리 또 관리를 하려는 또 소비자들도 있는 거고 시장도 네. 그렇게 또 열리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그걸 조금 권하게 되는 게 제가 직접 만든 내성은 제가 여태까지 내성 환자가 그래도 한 20명? 좀 본 것 같은데 20-30명쯤 본 것 같은데 제가 만든 환자는 신기하게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내성을 겪으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세요. 네, 아니 그럼 한 번 내성이 생기면 네. 그때부터는 다른 보톡스를 찾으면 돼요? 아니 모든 보톡스가 다 안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유통되는 보톡스는 효과가 없어요. 한 번 내성이 생기면 네, 그 항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연구가 많이 된 건 아닌데 그 항체가 사라질 때까지 조금 빨리 사라지는 분도 있고 늦게 사라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약간 종잡을 수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랜덤이네요. 랜덤에- 체질에 따라서. 맞아요. 그 항체가 빨리 사라지는 분도 있는데 평균 한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려보기는 하는데 사라질 수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보톡스 타입이 다른 게 옛날에 들어왔었거든요. 마이아블록이라고. 네. 그걸 맞으면 되는데 이게 그때 망해서 나간 이후로 다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2년 동안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죠. 너무 못 참으실 수도 슬프죠. 그럼 뭐 필러 같은 걸로 하면은 필러로 되는 부위도 있고 안 되는 부위도 있고. 부위에 따라서. 네, 그리고 보톡스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비용도 저렴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특별히 많이 만다고 해롭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내성이 안 생기면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네. 나 이때 보톡스 빠졌는데 안 채워 넣으면은 네. 왠지 이제 내가 헐벗는 것 같고 그런 분도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주름은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꾸준히 네. 가고 네. 그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얼굴이 너무 팽팽하면 약간 또 막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막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아마 보톡스 때문은 아닐 거예요. 보톡스 때문에 이렇게 막 팽팽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이제 시기별로 좀 다를 텐데 요즘에는 너무 팽팽한 연예인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방이식이 좀 많이 활성화됐어가지고 지방이식 때문에 팽팽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을 것 같고 중간에는 녹는 히알루론산 필러 때문에 좀 팽팽하다는 소리 들었을 것 같고 다만 그거는 좀 수정이 가능하니까 녹일 수 있으니까 좀 덜 그렇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팽팽한 분들은 많이 사라져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한동안 그런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세가 좀 드셨는데 네. 여기 뭐 하도 많이 맞으셔가지고 웃을 때 여기가 움직이질 않아서 되게 약간 부자연스러워. 맞아요. 대사할 때도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요즘에는 되도록 일반인들보다 주름 관리를 더 못한다고 봐야 돼요. 주름이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보톡스를 똑같은 미간 보톡스를 맞아도 네, 일반인들이 만약에 강도가 10인 걸 맞는다면 배우나 이런 분들은 배우나 가수들은 2나 3 정도로 약하게 맞는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미래의 주름을 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조금씩 더 자주. 자주 맞기는 좀 그래요. 네, 또 내성 그것도 안 돼. 네, 자주 맞으면 또 내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주름을 달고 사는데 신기한 거는 요즘 연예인들은 그냥 팔자주름 있어도 그냥 나오시고 또 눈가주름 저렇게 심한데 옛날 같으면은 안 그렇게 관리했을 텐데라고 예.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있게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주름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흘러가려고 옛날보다 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고 옛날에 강남역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분은 좀 이상해라고 강남미인. 맞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요즘에 저희 병 강남역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어색한 분 진짜 별로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적당한 정도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또 이것도 이제 많이 또 대중화되고 하면서. 맞아요. Tariff.